안녕하세요. 클래식 어학당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음악가 클로드 드뷔시의 음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짧은 영상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영국의 채널4에서 한 10년 전에 만든 피아노 음악에 대한 프로그램인데 제임스 로즈라는 피아니스트가 배우들하고 음악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컴퍼배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는 음악이 그렇게 어렵기만 한 거 아니다. 특히 클래식 음악이라는 거 굉장히 직관적인 음악이다 라는 걸 강조하는 장면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Three chords. Do you remember that Debussy piece? I think I do. This look quite similar, so is it? Okay, those two. Are those two? Sorry, And that would same help. an octave up. Okay. It's not Pretty too hard, is obvious it? chords, aren't they? Those three. They are amazing, You know where you're especially going with a pedal down as well. It's like a raindrop. It's so beautiful. Yeah. I don't care if it's used. To sell chocolate biscuits. I mean, everywhere, in every waiting room in the world, and every elevator in the world. But there's a reason why, isn't there? There's a reason why that music is universal and that it appeals or sells the idea of something. It's because there is a beauty to it. It is a balm. It is a my tonic to point life, is and that almost all classical music is universal if one has the opportunity to hear it. Yeah. You know, even a piece that's totally obscure. 저희가 이 클래식 어학당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씀하고는 정반대죠.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음악 그냥 느끼려고 하는 거 그거 욕심이다. 공부를 해야지 느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피아니스트가 보여주는 들려주는 방식을 보면 마치 피아노를 전혀 다룰 줄 모르고 음악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마치 애기한테 처음 음악을 들려주듯이 하잖아요. 이거 2개 눌러봐. 소리 너무 예쁘지? 거기다 페달 밟아봐라. 되게 환상적이다. 느껴봐.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사용하고 있는 음악이 바로 드뷔시의 달빛입니다.
이 피아니스트가 왜 특별히 드뷔시의 달빛을 선택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는데요. 어떤 음악사적인 의미를 생각을 한 건지, 이론적인 맥락에서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아니면 이 곡이 가장 유명한 클래식 음악 중에 하나라서 사용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거는 드뷔시라는 음악가가 만들고 싶었던 음악이 바로 그렇게 직관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음악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직관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뭔가 타고나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특별한 능력 같기도 하잖아요. 직관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추리, 연상, 판단 등의 사유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지식이 어떻게 얻어지는가를 이해하지 않고 대상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것. 다르게 말하면 논리적으로 추론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되지에 대한 생각이 없이 아, 그렇구나가 바로 된다는 거예요. 저희 세대에서는 처음 만나는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는데 그렇게 혈액형을 신봉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세대는 전부 다 MBTI를 거의 종교 내지는 과학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S야 N이야 할 때 그 N이 바로 인투이션입니다. 직관. MBTI에서는 이거를 감으로 아느냐 아니면 감각으로 사실을 확인해서 아느냐 이런 개념으로 구분을 하는데, 그거는 사실 직관을 너무 피상적으로 정의해서 그런 거고요. 논리적 추론을 건너뛴다고 하는 우리가 이 앞에서 봤던 직관의 원래 뜻을 생각해 보면 N의 반대는 T에 가깝습니다. 이 90년대 B형 남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요즘은 너 T야? 이게 일종의 욕이라고 하기는 하던데요. 사람의 성향에 대한 파악이 지나치게 단순화되고 또 재미도 있다 보니까 왜곡이 되는 경향이 많죠. 이렇게 사람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오해는 마치 이런 상반되는 두 성향이 절대 공존할 수 없을 것처럼 자꾸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누구나 다 상반되는 경향들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고, 그 중에 어느 하나가 조금 더 발달을 하거나 두드러지는 것일 뿐이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성향 검사를 하는 원래 이유가 타고난 성향이 이러이러한데 특별히 부족하거나 특별히 지나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야지 다른 사람하고 어울려 사는데 훨씬 유리하니까 그거를 파악하기 위한 거죠. 좀 조절을 해보라고. 근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적절하게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다 적당히 똑같아지는 세상이 뭐 무슨 의미가 있기를 하겠어요? 아니면 미래가 있기를 하겠어요? 물론 그렇게 정서적인, 성향적인 균형이 잘 맞는 사람이 어디에든 잘 속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같은 논리를 문화와 예술에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술의 형식도 가장 크게는 논리적이냐 직관적이냐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문화나 예술이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집단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든 문화와 예술이 다 특이하고 독특하겠죠. 그런데 그거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누릴 정도로 퍼진다 하는 경우는 대부분 그 문화가 아주 특이하고 독특해서라기보다는 그 독특한 매력이 시간을 거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모양이 잡히고 다듬어져서 누구에게나 흡수 가능한 상태로 개량이 됐기 때문이에요. 음악에서는 그게 우리가 클래식이라고 부르는 서유럽 음악인 겁니다. 이 서유럽의 음악이 전 세계의 수많은 음악들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형태로 발달한 음악이기도 하면서 현재 가장 유력한, 그러니까 가장 많은 문화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악 시스템이거든요. 서유럽 음악이 이 정도로 발달이 되고 또 많이 사용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논리와 직관을 동시에 담을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스템의 핵심이 서유럽 음악의 조율 체계입니다.